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 부동산값 폭등으로 정부의 부동산 세금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어 요즘 세금 폭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각종 세율이 많이 인상이 되었는데요.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의 종류를 알아보고 정부의 강화된 세금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또 그에 따른 세금 절세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등을 알기 쉽게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강의에 앞서 여러분들께 제 소개와 인사를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단연간 국세청 부동산조사관실, 서울시내 일선 세무서 재산세과 소득세과 부가세과 등을 근무 후에 퇴직을 했으며, 제가 3개월 전 유튜브 채널 방송을 시작하게 되어 여러분들께 행여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이 일반인들에게는 세무 전문 용어가 매우 낯설기도 하고 복잡한 세금 계산 방식, 또 1세대 1주택 비과세 방법,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등 각종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상식을 비교적 쉽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법 전반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집이나 부동산을 매매한다거나 또는 여유자금으로 부동산 투자를 위해 매수 또는 양도하고자 할 때 최소한 취득 양도 시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지, 또 내가 살던 집을 팔고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를 가려는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등 이런 정도는 좀 일반인들도 알아두셔야 각종 세금 폭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죠. 우선 각 세목별 이야기를 하기 전에 몇 가지 부동산 관련 용어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구분은, 국세란 과세 주체가 정부 즉 국세청과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 것이며, 예를 들면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취득세,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세는 세무서에서, 지방세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취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강의를 하다 보면 세금과 관련된 용어들, 또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용어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강의를 해도 여러분들이 좀 어리둥절해하는 경우가 많던데요. 이번에는 세금과 부동산 관련 용어들을 좀 더 정확히 먼저 살펴보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세청에서 세무 관련 업무와 퇴직 후에 부동산 관련 업무에 동시에 종사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세무와 관련된 필요한 용어들을 먼저 여러분들께 철저히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개별 공시지가라는 게 있는데요. 흔히 공시지가 하면 개별 토지에 대한 그 공시지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시지가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개별 토지에 대해서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매년 결정 공시하는 단위 면적당, 즉 평방미터당 가격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공시가격이라는 것이 있는데, 공시가격은 세무당국이 과세의 기준으로 삼는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택 공시가격은 정부가 정기적으로 조사 발표하는 집값으로서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과세의 기준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주택 등 건물 가격은 공시가격이라고 하고 땅값은 공시지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실지 거래가액의 50에서 70% 수준에서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고 검증을 해서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시가표준액에 대한 용어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흔히들 건물 시가표준액이라고 이야기들 하죠.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은 건물의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구 또는 경과 연수별로 각 여건에 따라서 가감산율을 적용을 해서 기준가액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건물은 지붕이나 벽 등이 구조가 모두 다르죠. 슬라브 집도 있고 또 벽돌집도 있고 그렇듯이 건물의 재료나 형태를 어떤 형식으로 짓느냐에 따라서 시가 가액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준시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기준시가라는 것은 국세청에서 주로 사용을 하는 용어로서 주로 아파트 등의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각 아파트마다 층별로 거래되는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시가는 전국의 각 아파트를 거래 시세에 비해서 약 80% 수준으로 국세청에서 과세를 하기 위해 금액을 정해놓은 가격, 그것을 기준시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용어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가표준액은 일단 단독주택이나 상가, 공장 등의 그 일반 건물가액 산정 용어입니다. 기준시가라는 것은 국세청에서 아파트 가격을 산정하는 용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 가격을 산정하는 용어로서 각 땅별로, 각 지번별로 토지의 가액을 정해놓은 기준이 되는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딱딱한 세무나 부동산 강좌를 듣다 보면 여러분들도 약간 지루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국세청에 근무하면서 세무조사 시에 경험했던 일반인들, 즉 세무조사 시에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은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흔히 세무조사는 본인이 일반 과세, 부가세 대상이나 이런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법인을 등록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 거래로 인해서 탈세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에 조사를 주로 받게 되는데요. 저는 국세청 재직 시에 대부분 부동산 조사관실과 조사과, 재산세과, 소득세과 등에서 주로 부동산 세금 업무를 담당을 했는데요. 제가 일선에 세무조사를 나가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사가 시작이 되면 꼭 탈세를 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이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에 굉장히 당황해하는 모습을 자주 보아왔습니다. 행여 여러분들께서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신다면 긴장을 하지 마시고 세무사나 회계사의 조력을 받거나 혹은 주변의 세무회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좀 구하시고 차분하게 대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히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탈세 혐의 조사가 아닌 대부분의 일반 조사는 세무당국에서 사전에 조사 대상 범위, 조사 기간 등을 미리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이 어떤 유형의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사전에 아시게 되므로 세무회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는 것이죠. 세무조사기관은 국세청 본청 또는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에서 조사가 진행이 되는데 세무서에서 조사가 나온 경우라면 뭐 간단한 조사일 수도 있겠지만 국세청 본청이나 지방국세청이 조사를 하는 경우라면 조사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강도가 심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 사건 사고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듯이 세무조사 또한 세무사나 회계사를 동반을 해서 세무회계 전문가와 자문을 받으면서 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훨씬 여러분들을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할 수 있고 세무조사에 대해서 긴장되지 않고 차분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때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세 가지 용어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투기지역이 무엇인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기지역이라는 것은 주택가격 및 토지가격이 이상 급등하는 지역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부과를 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투기지역은 주택투기지역과 토지투기지역으로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기획재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직전 달 주택이나 토지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초과를 한다거나 전 2개월 평균 주택이나 토지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30% 이상 초과 시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세금 과세에서 중과세율을 부과를 하거나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투기과열지구 기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으로서 주택시장에서 투기가 성행하거나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직전 2달 해당 지역 공급주택 청약 경쟁률이 5대1을 초과를 한다거나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 청약 경쟁률이 10대1이 초과할 시에 지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정대상 지역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조정대상 지역 기준 절차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하게 되는데 주택가격이나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량이 이상적으로 과열되거나 과열이 우려되는 경우에 지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대1 이상인 지역, 이런 곳들은 만약에 지정이 되면 분양권 전매를 제한한다거나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등의 규제 등을 받는 것이죠. 다음으로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조정 대상 지역 및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각종 규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대출 발생 시에 DTI, LTV 제한 등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한 대출 규제 및 전입 의무사항이 발생되고 양도세를 중과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투기 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부동산 취득 시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을 하거나 그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많은 규제, 조세와 부동산 대출 규제 등 규제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세금,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용어들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정부에서 부동산의 가격 상승이 과도하거나 이상 과열 조짐이 보이게 되면 정부는 통상 세 가지 규제 방법을 동원해서 시장 자율 기능을 제한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세금 부과율 인상, 둘째는 투기지역 지정, 셋째는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 등의 방법을 동원을 해서 정부 규제 정책이 시장의 자율 기능을 제한하게 되는데요. 때로는 이런 정부 규제 정책이 시장의 자율 기능을 지나치게 해쳐서 오히려 되레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과열이 심화되기도 하고 또 세금 정책 또한 불공평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부의 규제가 최소한으로 그쳐서 시장 자율 기능을 왜곡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세금은 크게 거래세와 보유세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거래세라는 것은 부동산을 매매나 양도 또는 어떤 권리 이전 등 거래를 했을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이고요. 보유세라는 것은 부동산 자체를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는 그 자체로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을 보유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세의 대표적인 세목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세를 납부를 하는 것이고, 부동산을 타인에게 권리를 이전하거나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이 양도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유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세금 부과를 하는 세목이 되겠는데요. 보유세의 대표적인 것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을 취득에서부터 양도시까지 각 단계별로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초로 어떤 부동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세를 납부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보유하는 과정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게 되겠고요.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와 또 양도는 아니지만 사람 사망 시 배우자나 가족에게 상속이 되는 부동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부과하게 되고요. 또 제3자나 아니면 배우자 가족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발생되는 세금으로는 종합소득세라는 것이 있는데요. 종합소득세는 부동산을 임대 시에 발생되는 소득을 직전 과세년도 1년 동안 모두 합산해서 과세하는 세금이고, 법인세는 부동산을 개인이 아닌 법인이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이제 부동산의 거래 시에 대표적으로 발생되고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세란 부동산 등 과세물건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매매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고, 사망을 하면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될 때는 상속자들에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가 되겠고요. 여기서 양도소득세를 설명을 하면서 잠시 참고로 제가 구세청 현직에 있을 때 자꾸 사람들이 아주 의아해하는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 자금 사정 등으로 법원 경매로 인해서 부동산이 넘어가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빚 때문에 돈 한 푼 못 건지고 넘어갔는데 웬 세금이냐고 와서 따지시는 분이 많은데요. 개인 채무와는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는 부과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좀 알아두셔야 할 것은 양도나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실거래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시가로 과세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과세 표준을 결정을 할 때에는 부동산 가격을 부동산 계약서에 써진 실지 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 국세청에서 그 각 부동산별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 기준시가를 고시를 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기준시가라고 하는데, 기준시가를 예외적으로 적용을 해서 과세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양도를 통해서 발생된 차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그리고 필요경비 등을 알아야 되겠죠.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주고 그에 따른 필요경비를 빼주게 되면 양도차익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부동산 거래 당시에 계약서에 표기된 금액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각종 필요경비를 여기서 공제를 해주게 되는데, 취득 당시에 세금이나 또는 부동산 수수료 또는 법무사 지급 비용,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파트 같은 경우를 취득을 해서 샤슈를 설치하거나 또는 베란다를 확장하는데 비용이 들어갔다면 관련 비용 증빙은 자본적 지출로서 공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수증을 잘 구비를 해두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게 되면 양도 소득 금액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양도 소득 금액이 계산이 된 경우에는 기본 공제 1년에 250만 원씩 기본 공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기본 공제를 차감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과세 표준이 계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과세 표준이 계산이 되면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또 계산이 되게 되는데요. 최종적으로 산출세액이 여러분들이 납부해야 될 양도소득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부동산은 가능하면 장기 보유할수록 세금을 좀 적게 부과하자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최소 3년 이상 보유를 해야만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토지와 건물만 해당이 되는데요.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0%,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5%, 10년 이상은 30%. 또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적용이 배제되는 대상의 부동산은 국외 소재의 자산이나 미등기 양도자산, 3년 미만의 토지와 건물, 입주권,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을 가진 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세라는 것은 세법이 정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지 절세 방법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다 대부분 소유하고 계시는 부동산 1주택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방법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분량이 방대하고 설명드릴 것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차후에 동영상을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자진신고 납부입니다. 양도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를 해야 하므로,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1월 10일에 부동산을 양도를 했다 그러면 양도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자진신고 기간이므로 3월 말까지 여러분들이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정해진 기한 내에 자진신고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차후에 20%의 가산세를 물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양도한 물건에 대해서는 적정 기간 내에 신고를 해서 자진신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일과세기간, 즉 일과세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을 일과세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일과세기간 동안 여러 부동산을 일시에 처분하지 말 것입니다. 이유는 1년 동안 양도차익의 합계로 세율별 누진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부동산을 해마다 나눠서 순차적으로 매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 다음 방법으로는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양도차익이 100원이라면 두 사람이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100원의 절반인 50원을 가지고 세율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훨씬 세금이 절약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세대를 분리해서 주택을 소유하는 방법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개념은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은 1세대로 보는 규정 때문에 자녀가 30세 이상이 넘었다거나 또는 30세 미만이라도 결혼을 했다거나 또는 일정한 소득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녀들과 세대를 분리해서 독립 거주를 하는 것이 세금 혜택으로 유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방법으로는 필요경비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 서류 증빙을 잘 갖춰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 계산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고 거기에서 필요경비를 공제를 한 다음에 양도 차익을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법무사 비용, 중개수수료 비용 또는 집수리 비용 등등 자본적 지출 여러 가지 그 증빙들을 집을 사면서 부대되는 비용, 부동산 취득 비용을 영수증을 잘 보관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급적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모든 부동산 과세 대상은 최소 1년 이상 부동산을 보유 후 처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1년 미만의 단기 부동산 양도에 대해서는 아주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면 1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는 매우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방법으로는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득이한 경우에 집을 팔거나 부동산을 양도를 하는 경우에 미리 사전에 세금을 계산을 해보니까 양도소득세가 지나치게 많아서 차라리 이 부동산을 양도를 하는 것보다는 배우자에게 증여 후 차후에 양도를 생각해 보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이 된다면 배우자에게는 6억 한도 내에서 증여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훨씬 양도소득세보다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증여세 면세 한도는 배우자에게는 6억, 존비속에게는 5천만 원, 미성년자인 자녀에게는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세금 제도와 부동산 절세 방법 그리고 부동산 세금, 용어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계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언제라도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문의를 하시면 친절히 안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해보시고요. 그도 아니라면 세무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들에게 반드시 사전에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취득을 할 때 자문을 구하고 거래를 하시는 것이 사후에 부동산으로 인해서 세금 폭탄을 맞는 등 아주 불리한 경우를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꽤 길어졌는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종합부동산세 또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바뀔 때마다 신속히 여러분들에게 포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제 산울TV 영상을 보시고 은퇴 후 유망한 자격증 또 은퇴 준비 방법 등 저의 퇴직 후 동남아 여행기와 생활 정보 등이 가득 담겨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에 담긴 영상들을 구독을 해주시고 함께 시청해 주시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좋은 인연으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지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표시를 해주면 제가 가급적이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하셨을 것 같은데 늘 건강관리 잘 하시고 가정 내에 행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